50 53번까지 했나요? 3번까지 했고 54번 할 차례죠? 네. 자, 54번을 보니까 즉시강제 물어봤어요. 네. 자, 첫째 줄에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물건 등에 대해서 급박한 상황이니까 바로 제거하고 이런 강제 조치를 하는데 이거 대표적으로 즉시강제 조치의 예입니다. 응? 1번 맞고 2번은 권력적 사실행위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력적인 조치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입니다. 응? 그래서 처분성 인정 맞고 3번 뭐 나왔어요? 영업소 폐쇄 명령 뭐 의무 부과하는 거야. 안 따르는 자에 대해서 행정위원회 가서 직접 폐쇄시키는 조치 이거 뭐예요? 의무 부과하고 불이행이 있을 때 행정위원회에서 직접 폐쇄시키죠? 이거 사전에 의무 부과하고 이 불이행 시하는 거니까 즉시강제 아니에요? 이거 뭐야? 영업소 폐쇄 조치하면 직접 강제. 응? 따라서 3번 X. 둘째 줄에 즉시강제가 아니라 직접 강제라고 하는 조치입니다. 머릿속에 뭐만 다 알고 있습니다. 영업소 폐쇄 조치는 직접 강제다. 그리고 외우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응? 3번이 답이고. 그리고 4번 즉시강제는 이제 급박하고 목적 달성할 수 없는 예외적, 급박해서 예외적일 때만 쓸 수 있고, 두 번째 급박하니까 판사한테 영장 받고 할 시간 없다 해서 영장주의 적용 안 된다. 응? 그렇죠? 예외가 인정된다. 응? 맞죠? 자, 3번에다. 그다음에 55번 행정조사 나오나 세무조사 결정도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처분이다. 행정소송 대상된다고 아까 나왔었죠? 세무조사 결정 나온 거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시료 채취 키워드가 현장에 나와서 조사하면서 검사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해서 업자에게 손실을 입히면 보상, 손실보상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보상해야 된다고 법이 명시해놨어요. 보상 책임 안 진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2번이 답이고 3번은 우리 앞서 행정절차법은 5가지 행정작용의 절차만 규정했죠. 처분, 신고,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이렇게 5가지 작용의 절차만 규정했죠. 행정조사 절차 따로 있어요. 행정조사 기본법에서 따로 정해놨어요. 행정절차법에는 없어요. 우리가 행정절차법에 없는 거 행정계획 수립 확정하는 절차 없고 공법상 계획에 관한 절차 없고 행정조사에 관한 절차도 없습니다. 응? 3번 5. 그 다음에 4번은 세팔레죠. 우리 이제 공항이나 또는 항구에서 외국에서 온 우편물 이렇게 이제 들어올 때 검사한단 말이야. 그 통관 검사라 그래, 그지? 우편물 통관 검사할 때 거기 공무원들이 다 우편물 막 이렇게 뜯어보고 막 이런단 말이야. 마약 순경우나 뭐 이런 거 그거 이렇게 개봉하고 막 검사하는데 이거 전형적인 행정조사야. 근데 행정조사인데 이거 판사의 영장 안 받고 해도 적법이다라는 판결입니다. 그래서 우편물 통관 검사 행정조사인데 압수수색 영장, 즉 영장 판사로부터 받지 않고 했다 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게 판례예요. 행정조사도 영장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6번 대집행 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대집행. 자, 1번은 1번도 되게 중요한데 과거에 대한주택공사가 대집행 권한을 이게 말이 길죠. 근데 핵심은 이거야. 어쨌든 대집행을 실시했어. 근데 대집행에 들어간 비용은 의무자한테 징수하는 거지. 근데 무슨 방법으로 비용 징수하도록 돼 있어? 강제 징수 절차에 따라서 징수하도록 돼. 그럼 그 방법만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거 놔두고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서 하는 거 안 된다 그랬잖아. 말만 길어. 그러면 첫째 그때 대집행 실시하는데 지출한 비용, 두 번째 국세징수법에 의해 징수할 수 있도록 돼 있대.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방법 써야지.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건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맞죠? 말만 기른 거잖아. 그 다음에 2번 뭐야? 건물 철거 명령 속에는 거기 살고 있는 사람 퇴거 명령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로 본다. 아까 한 거지? 철거하면서 퇴거도 같이 시킬 수 있다. 별도로 퇴거 명령 내릴 필요는 없다. 맞는 얘기죠? 나온 것도 나오고. 3번은
자, 상대방한테 철거 명령을 내려. 근데 기간을 좀 길게 줘. 자, 너 불법 건물 지었으니까 철거하는데 2달 동안 기간을 주겠다. 2달 내에 철거해라. 근데 그 철거하는데 철거 의무 이행하는 충분한 기간을 줬다면 철거 명령 내리면서 한 장의 문서에다가 철거 명령 내리면서 그 기간 내에 철거 안 하면 강제 철거 들어갈 거다라고 계고하는 내용을 같이 했더라도 그 적법으로 봐요. 응? 그 충분한 기간만 줬던 철거 명령 내릴 때 필요한 기간과 계고장 보낼 때 상당한 의무 이행 기간 주도록 한 거 합친 것만큼 충분한 기간을 줬다면 각각 철거 명령과 계고 조치는 충분한 기간 주고 요건 갖춰서 행해진 거로 봅니다. 그래서 철거 명령에서 상대방한테 부여한 의무 이행 기간이 철거에 자진 철거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면 충분히 주어진 기간이면 그 기간 속에는 대집행 계고 조치할 때 또 의무 이행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주도록 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응? 3번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의 키워드는 두째 줄에 있어요. 두째 줄에 대집행 실행이 완료. 그럼 쉽게 말하면 뭐야? 아니, 건물 다 철거가 끝났단 말이야. 그랬는데 철거 끝난 다음에 앞서 대집행 계고 조치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취소한다 해도 무너진 건물이 취소 판결로 무너진 건물이 다시 원상복구되는 거 아니에요? 단지 판결은 취소 판결은 행정기관이 한 계고 조치니 뭐 이런 조치 위법이었다 없던 일로 취소한다 이것뿐이죠. 그러니까 이 취소 소송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취소 소송을 할 게 아니라 위법한 철거 행위로 나 피해 입었다 손해배상해달라 원상회복해달라고 민사소송으로 국가를 상대로 청구하는 거 그 방법이 이제 구제 방법으로 존재하는 거지. 그 대집행 조치 취소해달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응? 그래서 키워드 이미 대집행 실행이 끝나버린 뒤에는 그러니까 대집행 조치에 대해서 소송하려면 우리가 대집행 조치가 계고 그 다음에 영장통지라고 하는 통지, 실행 이런 순서로 가는데 요 실행되기 전에 이 조치나 이 조치가 나온 단계에서는 요 조치 갖고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해요. 소송을 하면서 소송을 해도 행정기관이 이거 조치 안 멈춰요. 소송 제기했다고 멈춰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법원에다가 뭘 같이 신청해? 행정기관이 후속 조치를 못하게 정지시켜달라고 소위 집행정지 신청을 같이 하든지 하면 법원이 이제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심사하는데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한참 뒤에 나올 거고 일단 급하니까 행정기관이 후속 조치 못하게 결정해달라 신청을 같이 해. 그래서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주면 행정기관은 철거 실행을 멈추고 있어야 돼. 판결 나올 때까지. 그래서 철거되는 걸 일단 막아놓고 요거 취소송에서 나중에 이거 위법이었다 취소 판결 받으면 다 없었던 일이 되고 철거되는 걸 막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실행되기 전에는 이런 조치들을 취소해달라고 소송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근데 철거가 이미 끝난 뒤에는 이런 앞선 조치들 취소해달라는 게 뭐 의미가 없단 말이지. 응?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이 대집행 실행이 완료된 경우는 그 앞선 조치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이익은 없다. 맞는 말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57번 이제 골고루 나오죠. 이행 강제금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렇죠? 여기도 보면 56번, 57번 보면 우리가 지방직 시험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2019년도에 인천시 지원했다면 이 문제로 시험 봤을 거죠. 이렇게 보통 다음 페이지 보니까 58번도 지방직 세 문제 나왔네. 2019년도 지방직 문제는 오늘 배우는 주제와 관련된 세 문제나 나왔어요. 두 문제에서 세 문제까지 나옵니다. 그죠? 자, 57번 이행강제금. 자, 이행강제금이 딱 떴는데 이행강제금은 무슨 수단이야? 초점이 어디에 있어? 장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죠. 근데 여기 첫째 줄에 과거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이거는 벌이에요. 벌. 과거에 초점을 두고 과거의 위반 내지 불이행에 대해서 제재하는 목적을 갖는 조치는 벌입니다. 벌써 이행강제금의 목적하고 안 맞아요. 틀렸어요. 벌써. 이행강제금은 과거에 대한 제재가 아닙니다. X.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두 번째 줄에 봐도 또 명확히 틀렸죠. 어쨌든 행정기관이 의무 이행 안 한다고 이행강제금은 부과하기 전에 늦게라도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한 이상은 어떻게 돼요?
이행강제는 부과할 수 없는 거죠. 의무를 일단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는 부과 못하는 거지. 근데 뭐야? 두 번째 주에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어쨌든 의무 이행하도록 돼 있는 기간 지나서 이행을 했다면 부과할 수 있다? 의무를 이행한 이상은 부과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앞뒤가 다 틀렸죠. 응? 첫째 줄도 틀렸고 후반부 문장도 또 틀렸고 이게 두 개 문장이나 이제 다 틀린 거예요. 1번 X 답 나왔어요. 그 다음에 2번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면 부과하기 앞서 상대방한테 당신 뭐 언제 위반해서 이렇게 법 몇 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미리 문서로 알리는 통지를 해야 됩니다. 즉 대집행하게 이행강제 부과 계고를 해야 돼요. 응? 법 규정이 그렇게 돼 있고요. 3번은 아까 나왔어. 이행강제는 납부하라고 최초로 독촉하는 건 처분이다. 응? 나왔고 4번은 이행강제금은 대신할 수 없는 의무 이행 안 할 때뿐만 아니라 대신할 수 있는 의무, 대체적 의무를 이행 안 할 때도 쓸 수 있어요. 응? 철거명령 안 따르면 행정청은 대집행할 수도 있고 이행강제 부과할 수도 있단 말이야. 응? 그래서 맞는 말이 됐죠. 그래서 1번이 답이었고 자, 또 뒤에 가면 이번에는 과태료 질서위반의 규제법 물은 거라는데 1번 틀렸어요. 거기 1번에 보면 조례 있죠. 조례. 응? 조례로 정한 의무를 위반해도 과태료 부과되어 있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조례 위반 행위도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응? 해당되지 않는다. X. 2번은 또 나왔네. 법이 변경됐대요. 근데 국민한테 유리하게. 그럼 어느 법 적용하는 거야? 변경된 법을 적용하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돼? 그러면 법원이 과태료 부과하는 걸로 재판 결정을 했는데 이후에 법이 변경되어 그러니까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는 어떻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변경된 법률에 어느 법을 적용하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슨 법을 적용하죠? 변경된 법을 적용하게 돼 있죠. 그럼 변경된 법은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 거로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미 부과했던 거 징수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응? 응? 그 다음에 그래서 집행을 면제합니다. 맞습니다. 이 집행을 면제한다는 말 이꼬로 변경된 법에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은 3년이 맞아요? 부과해놓고 5년 동안 징수 안 하면 없어지는 거죠? 5년이죠? 그래서 틀렸고 4번은 이의제기. 행정기관이 과태료 부과했다. 승복 못한다. 60일 이내 이의제기하면 어떻게 돼요?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 상실합니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효력에 영향을 안 준다 그랬죠? 효력에 영향 안 준다 그래서 X예요. 행정기관의 과태료 부과한 건 효력 상실. 그리고 행정청은 위반자 주소지 관할 법원, 지방법원으로 사건을 넘기는 거야. 그럼 법원에서 이제 재판을 통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게 이렇게 하는 구조죠. 그래서 영향을 주지 않는다가 아니라 효력을 상실시킵니다. 그래서 틀렸고, 쉬워요. 그 다음에 59번. 대집행 또 물어봤습니다. 대집행 틀린 거. 자, 1번.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신할 수 있는 의무는 법령에 의해서 직접 부과된 의무일 수도 있고 법을 집행해서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의무일 수도 있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대신할 수 있는 의무가 이제 법에 의해서나 행정기관의 법 집행에 의해서 부과된 의무도 다 대체적 대체성을 갖는 의무이란 대집행 대상이 된다. 1번 맞고 2번. 나왔네. 도시공원 시설 매점. 매점에서부터 퇴거해라. 대신할 수 없는 의무. 그럼 결론은 뭐야? 대집행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근데 그때 가서 대집행 할 수 있다 그랬죠? X잖아. 대상이 안 되는 것 같고. X. 그래서 2번이 답이죠. 응? 퇴거. 응? 3번. 맞네. 대집행 절차가 인정되면 행정기관 스스로 강제로 실현하라고 해놓은 거니까 방법 써야죠. 인사송으로 청구하는 거 안 되죠. 법원에다. 4번은 뭐 말이야? 철거명령 속에는 퇴거명령도 같이 포함돼서 철거하는 과정에서 살고 있는 사람 강제 퇴거도 같이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응? 다 배운 거잖아. 그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면 60번 즉시강제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응? 아이고야 질문도 길게 냈네. 자, 1번의 키워드가 셋째 줄 강제로 보호하는 조치 있죠? 보호조치. 경찰관 직무집행 부정한 강제 보호조치가 즉시강제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응?
보호조치. 정신착란, 술 만취 해가지고 막 난동 피우는 사람 강제로 보호조치하는 거 즉시강제입니다. 응? 아니 정신착란이나 술에 만취해서 하는 사람 뭐 하지 말라고 의무를 부과한들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거 아니야? 그죠? 그냥 그 현장에서 바로 즉시 신체를 제지하고 일정한 장소에 데려다 보호한단 말이야. 응? 병원에 데려다 보호하기도 하고. 자, 1번 맞고 2번. 2번에 보면 그냥 이건 읽어요. 네, 첫째 줄에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눈앞에 막 행해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는 예방하기 위해서 관계인에게 경고 조치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이런 중대한 손해를 끼치고는 긴급이 있을 때는 그 행위를 그 현장에서 바로 즉시 제지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범죄 행동을 현장에서 바로 제지하는 조치가 바로 즉시강제 조치의 대표적인 예다. 응? 네, 그런 설명이고요. 그래서 제지, 범죄 행위 제지, 즉시강제. 그 다음에 3번은 어떻게 돼? 사전영장. 이 영장, 여기서 말하는 사전영장은 판사로부터 발부받는 거예요. 그죠? 근데 즉시강제는 성질상 영장 받고 한 거 급박하기 때문에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죠? 그래서 영장 없이 하는 걸 인정하죠? 그런데 뭐라 그랬어? 그래서 판사로부터 사전 영장 받고 하도록 하는 원칙은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헌법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의 강제 조치에는 영장이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인데 두 번째 줄에 사전 영장 받도록 하는 원칙을 그대로 고수하다가는 도저히 목적 달성할 수 없는 예외일 때는 영장 없이 하는 걸 인정한다. 그래서 행정사 즉시강제 영장 없이 해도 되는 걸 인정합니다. 예외로서. 네. 그래서 그 4번에 이거는 조금 이제 일반적인 출제에서 약간 벗어난 헌법재판소 결정인데 거기 보면 첫째 줄에 강제 퇴거 명령 받은 외국인 나오죠? 뭐 불법 체류자라든지 퇴거 명령 받은 자. 여러분 생각해보자. 강제 외국인 불법 체류자나 강제 퇴거 명령 내리고 언제까지 니네 나라로 본국으로 출국해라 의무를 부과해봐.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 오히려 더 숨지어. 그 의무를 이해하기 어렵죠? 퇴거 명령 내림과 동시에 이 사람들 신체를 데려다 보호소에다가 대기시킵니다. 응? 그게 이제 여기 말하는 보호, 여기 뭐랬어? 그 첫째 줄 끝에 외국인의 보호라고 나오죠? 보호 조치. 이 보호 조치가 즉시 강제 조치예요. 응? 출국 명령 외국으로 여기 강제 퇴거 명령 받은 자 그 퇴거 의무 이행하는 거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를 데려다 그 보호 시설이 있어. 외국인 보호소. 공항이나 항구 근처에 있어요. 그죠? 여기도 경기도 화성에 아마 외국인 보호소 있을까? 여기 인천에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보호소에 들어놓고 근데 이 사람들 이제 가능하면 빨리 출국시킵니다. 응? 출국시키는데 뭐 그 나라하고 또 이게 뭐야? 그 출국하는 거, 그 나라에 입국하는 거 이런 거 다 절차 밟아야 되잖아. 그리고 뭐 비행기 편이라든지 배 편이라 이런 게 다 이게 맞아 떨어져야 이제 태워서 보낼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시간이 좀 걸려. 그러니까 그거를 보호해 놓고 얼마 동안 보호해라. 법에 기간 정해한 게 없어. 근데 그걸 갖고 문제 삼은 거야. 왜 사람을 갖다 말하면 불법 체류액이라고 강제 퇴거 명령 받다고 아무런 기간도 정해지 않고 외국인 보호소에 강제로 보호 조치하느냐. 기간 정하지 않은 거 문제다. 이거는 과도하게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거다. 이렇게 가지고 문제를 삼았는데 법원에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하면 이거 기간을 정해 놓는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 이거야. 응? 여러 가지 사정이 열 때 당장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얼마 한참 기간 걸릴 때도 있는데 그 정할 수가 없는 거야. 사정에 따라. 그래서 마지막 줄에 즉시 강제 조치는 맞는데 그 강제로 보호하는 기간을 그 최대 얼마까지 보호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그 기간을 명확히 법률로 정해놓는다는 것 자체가 곤란하기 때문에 정하지 않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게 과잉으로 신체 자유를 침해한다 이렇게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헌법 위반된다고 했어요. 자, 이거 또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일반 국가직 지방직에서는 어려운 거고 그 정도로 한번 검토하고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61번 행정조사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1번은 딱 보는 순간 키워드가 뭐예요? 우편물 통관 검사.
그럼 뭐 물어봐? 여기서 두 가지. 우편물 통관 검사하는 건 행정조사다. 행정조사의 한 종류다. 행정조사인데 이거 영장 없이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거 헌법 위반이냐? 이게 문제. 영장 없이 하도록 하고 있어도 문제 없는 조치다. 응? 그래서 1번 맞죠? 응? 우편물 통관 검사. 두 번째 줄 끝에 행정조사의 성격 갖는 거 행정조사. 셋째 줄 영장 없이 했어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핵심 그거야. 우편물 통관 검사, 행정조사, 영장 없이 해도 위법 아닌. 응? 그 다음에 2번. 자, 행정조사 기본법은 각종 조사 방법을 규정을 해놨어요. 뭐 출석해라, 진술해라, 보고서 자료 제출해라 이런 거 요구했는데 이런 거 그 자료 제출하는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무슨 뭐 벌로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규정은 없어요. 그냥 행정조사 기법은 이렇게 조사에 응해라 하는 것만 규정이지 응하지 않는다고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두 번째 줄 불응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응? 그래서 X 근거 두고 있지 않은데 2번이 답이고요. 자, 3번은 셋째 줄 세무조사가 나왔죠? 셋째 끝에 세무조사. 자, 그 앞에다 단서를 붙이면 위법한 세무조사. 응? 그 앞쪽에 세 줄이 바로 위법하게 이루어졌다는 걸 나타내는 거야. 응? 세무조사가 위법하게 이루어졌고 그래서 위법한 세무조사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세금 부과 또 했다면 그 세금 부과 역시 위법이 된다는 이게 판결입니다. 응? 위법한 세무조사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세금 부과한 조치 역시 위법이 된다. 응? 소위 우리 위법한 게 수집된 증거는 유죄 판결의 증거로 할 수 없다는 논리가 똑같이 적용돼요. 이걸 독수독과론이라고 합니다. 응? 독이 있는 나무에서 열린 열매 역시 독이 들어있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판례로서 맞고 4번은 아까 했죠. 세무조사 결정 처분이다. 응? 그래서 2번이 답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62번은 강제집행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이라고 해서 물으면 질문의 의도가 강제집행에 네 가지 묻는 거죠. 대집행이나 집행, 이행강제금이나 강제징수, 직접강제 이런 걸 전반적으로 묻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대집행 어떤 의무? 첫째 줄 대체적인 의무, 대신할 수 있는 의무를 이행 안 할 때 행정기관이 그 의무를 직접 이행한 상태를 만들거나 또는 철거업자 같은 제3자를 시켜서 의무이행 상태를 만들어내게 하고 그 비용은 의무자한테 징수하는 조치입니다. 자, 근데 잘 나가다가 셋째 줄에 대집행의 대상은 공법상 의무만 대집행 대상이 됩니다. 사법상의 의무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돼요. 따라서 공법상 의무에만 한정되는데 공법상 의무를 이행 안 할 때만 되는데 한정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1번은 셋째 줄 때문에 공법상 의무만 그리고 공법상의 의무이고 대신할 수 있는 의무 대체성 있는 의무를 이행 안 할 때만 대집행 대상이 되는 거예요. 1번 X고 2번은 말만 길지 대집행할 내용과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될 필요는 없다. 3번은 자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 급박한 경우죠. 그럴 때는 대집행 절차 중에 앞에 두 단계 계고와 대집행 영장 통지 이 둘은 생략하고 바로 대집행 실행 조치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다. 아까도 했었죠. 4번은요. 자 뭐와 뭡니까? 여기 두 번째 줄 끝에 보니까 뭐 이중 처벌이냐 아니냐는 묻는 거면 뭐와 뭐를 같이 부과하면 이중 처벌이 되냐 이거 묻는 거지. 그럼 두 가지가 뭐야? 앞에 두 번째를 형사처벌, 형벌하고 둘째 끝에 이행강제금하고 이행강제금은 형벌이 아니야. 벌이 아니야. 그러니까 형벌에 속하는 걸 둘을 부과하는 건 안 되지만 그 서로 다른 걸 같이 부과하는 건 이중처벌로 안 봐요. 응? 따라서 맞는 말이 됐죠? 네. 딱 물음의 의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63번 대집행 물어봤습니다. 대집행 틀린 거 올라라. 네. 1번은 대집행에 관해서 물론 이 법 저 법 개별법에 규정이 있지만 대집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통일적으로 만들어 놓은 행정대집행법이라고 있어요. 응? 그래서 대집행의 일반법인 행정대집행법이 있고 그 외에
개별 법들에 또 흩어져서 규정이 돼 있다. 1번 문제 없고요. 2번 맞나요? 세 가지 요건, 대집행할 수 있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서 행정청이 대집행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되냐, 즉 기속행위냐, 아니면 판단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재량으로 보냐, 견해들이 있는데 다수설과 판례는 재량행위로 보고 소수 견해는 의무, 즉 기속행위로 봅니다. 그러면 2번 어때요? 반대로 설명이 돼 있죠? 두 번째 줄 앞머리에 재량행위로 보는 쪽이 다수설과 판례고 기속행위로 보는 견해가 소수설입니다. 반대로 설명이 돼서 틀렸어요. 응? 2번이 답이고요. 자, 3번은 계고 조치가 여러 번 반복됐을 때, 그지? 첫 번째 1차 계고는 소송 대상이 되지만 2차, 3차 반복된 계고는 소송 대상이 안 된다. 이걸 나타내는 거. 다 배운 거잖아. 말만 길지. 응? 따라서 맞고. 그 다음에 4번은 4번은 말은 그렇게 써있지 않는데 앞행위에 위법이 있다. 그러니까 뒤행위를 소송을 하면서 왜 뒤행위 취소해달라고 하느냐? 앞행위가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주장하는 거 하자 승계의 문제입니다. 앞행위 위법이 뒤로 이어졌으니까 뒤행위 취소해달라고 하면서 앞행위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 거, 이게 하자 승계를 인정하는 건데 지금 뭐와 뭐 사이에 지금 계고하고 뒤에 대집행, 후속 절차인 대집행은 뭐 후속 절차, 계고 다음에 후속 절차가 뭐 있어? 대집행 영장 통지하고 대집행 실행 이런 거죠. 그럼 그러면 이거 질문에 내가 그 대집행 절차 4단계 간의 행위를 묻는 거예요. 그 행위 간에는 하자의 승계 인정되죠? 그러니까 앞선 행위에 위법이 있다는 이유를 내세요. 뒤행위 취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뒷단계 행위를 소송 대상으로 싸우면서 앞에 행위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꼬로 하자의 승계가 허용된다는 말입니다. 대집행 절차 간에는. 그래서 없다 그래서 X가 된 거예요. 있는데. 그죠? 응? 반대로 설명이 됐다. 뭐가 되면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대집행 절차를 보면 하자의 승계라는 건 앞에 행위에 위법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뒤행위 역시 위법이 된다. 그래서 뒤행위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 왜? 앞에 행위 위법이 이어졌으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게 하자의 승계야. 근데 하자의 승계는 이렇게 뒷단계 행위를 소송으로 싸우면서 앞에 행위의 위법을 주장하는 게 하자의 승계입니다. 즉 소위 말하면 시간적으로 뒤에 이게 부모의 유전자가 뒤로 이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이 4번 질문은 뒤에 행해진 행위에 위법이 있으니까 그에 앞서 행해진 행위도 위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어떻게 자식의 유전자가 부모에게 승계가 됩니까? 안 되지. 그래 여기 보면 계고 처분이 갖고 소송으로 싸우면서 뒷단계 행위가 위법이라는 이유로 계고 취소해달라. 이거 있을 수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계고 처분이 먼저 행해졌고 그 후속 행위에 위법이 있다고 해요. 후속 행위에 위법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앞선 행위 위법이다. 이런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이런 거는 하자의 승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 된 거죠. 응? 앞선 행위의 위법이 뒤로 이어지느냐, 이게 하자의 승계 문제지. 그지?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맞고요. 또 들어가 봅시다. 2021년도만도 여러 문제에서 많이 냈죠. 여러 시험에서. 64번은 행정조사. 자, 문제 유형 OX 스타일. 자, 기억 아까 했죠? 조사의 주기는 뭐가 원칙이야?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게 원칙이죠? 수시조사는 예외인데 왜 수시조사가 원칙이래? 같은 문장 계속 나오죠? X. 니은번 행정절차법은 행정조사 절차 아무 규정 없습니다. 행정조사 절차는 별도로 행정조사 기본법이 정하고 있어요. X. 일부 두고 있다. 일부도 없어요. 한 글자도 없습니다. 디귿번. 디귿번 문장은 뭐야? 위법하게 세무조사했고 그 자료를 가지고 세금 부과한 거 역시 위법이다라는 게 판결이죠. 응? 맞는 거죠? 디귿번. 응? 그 다음에 리을 다 아는 거네. 우편물 통관 검사 나오면 행정조사고 영장 없이 해도 괜찮다. 그럼 다 맞는 것 같은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아닌가?
기억니은 틀렸구나. 기억니은 틀렸고 디귿리을 맞네요. XXO 그렇게 된 거죠. 1번. 쉬운 문장이었습니다. 그죠? 자, 65번 행정벌. 벌입니다. 벌. 틀린 거. 이제 다 나왔어. 이제 다 나올 만한 거 다 나왔기 때문에 계속 반복이죠. 자, 키워드.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다. 이른바 질서벌이라고 하는 거지 형벌에는 안 속하는 거다. 그러니까 죄형 법정주의 대상이 아니다. 응? 헌법재판소 결정을 1번 맞고 2번. 자, 2번은 말이 길죠? 2번이 좀 어려운데 이제 2번은 넷째 줄까지 뭐야? 그러니까 회사 법인 나오죠? 법인. 회사의 직원이 회사 업무에 관해서 위반하게 되면 관리감독 잘못했다 그러면 회사도 함께 벌 주는 거. 그래서 회사도 범죄 처벌 대상이 되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핵심은 이겁니다. 마지막 끝에 넷째 줄의 핵심.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의 경우도 범죄 능력 및 형벌 능력 인정합니다. 응? 자, 요거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공무원인데 어떤 업무를 수행하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수행 하다가 법 위반 행위를 했어요. 법 위반 행위를 했어. 여기서 중요한 건 자치사무. 자치사무는 누구의 사무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인 자치사무를 수행하다 법 위반 행위를 하면, 근데 법에 뭐라고 그러냐면 법인의 종업원이 위반 행위를 하면 법인도 함께 처벌한다. 이런 양벌 규정이라고 그래. 행위자가 속한 법인까지 함께 처벌하는 규정, 양벌 규정이 있어. 그러면 위반 행위라면 이 공무원도 처벌하고 지자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재판받아갖고 벌금형 같은 거 부과될 수 있어요. 응?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이제 위임 사무를 처리해요. 기관 위임 사무. 그러니까 이게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그냥 여기다 쓸까요? 기관 위임 사무를 수행해. 간단히 표현한 건데 이 기관 위임사라는 건 본래 국가의 사무인데 인천시장한테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라고 위임이 된 사무야. 그럼 이건 국가의 사무지 인천시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시장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시 공무원을 통해서 집행하라고 시키는데 이 공무원이 수행하다가 법 위반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위반 행위라는 공무원은 처벌 대상이 되고 이 사무는 누구 사무라고 했어요? 지금 국가 사무죠. 그러면 이 국가가 자신을 처벌하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는 처벌 대상이 못 돼요. 응? 그러면 이 경우는 이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라도 이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때는 지방자치단체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자기네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따라서 지금 이 경우는 요걸 묻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도 소속 공무원이 자치사무를 수행하다 위반 행위하면 소속 공무원뿐 아니라 지자체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끝에 가면 지방자치단체는 공법인의 경우도 범죄 능력 및 형법 능력 모두 인정됩니다. 부정이 아니라. 그래서 처벌 대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방자치단체도 소속 공무원이 자치사무 수행하다 위반 행위하면 지방자치단체도 형벌 부과받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걸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부정이 아니라 인정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과태료 부과. 근데 이제 과태료 재판한다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된 거예요? 먼저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했고 상대방이 이의 제기했고 그래서 지방법원으로 넘어온 거죠. 지방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결정을 했나 봐. 근데 당사자는 어떻게 돼? 승복 못한다. 그럼 뭐 할 수 있다 그랬어? 즉시 방고할 수 있다 그랬죠.
즉시 항고할 수 있는데 그래서 법원이 과태료 재판하는 것은 왜 이렇게 재판했다라는 이유를 써가지고 결정이라고 합니다. 판결이란 말은 안 쓰고 과태료 부과 재판은 결정으로 하며 이 위반자인 당사자와 검사에게 이 결정문을 법원이 고지했을 때, 통지했을 때 재판의 효력이 발생하고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집에 즉시 항고할 수 있다. 근데 즉시 항고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이미 법원이 내린 과태료 재판 결정 정지된다 아니다. 정지되는 효력이 있다 그랬잖아 아까. 응? 효력이 있다.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그렇죠? 아까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로 나왔었죠? 효력이 있어요. 명시했고요. 그 다음에 4번 말만 길어. 행정청에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정식 부과 전에 앞서 사전에 통지하고 10일 이상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 아까 했었죠? 법조문입니다. 답은 2번이 됐어요. 응? 네. 자, 그 다음에 뒤로 갑니다. 그 다음에 2021년도 국가직, 작년도에 국가직 구급시험 문제. 자, 독특한 문제예요. 질문 답변 형식으로, 그죠? 자, 66번이죠. 66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대집행하고 이행 강제금에 관한 대화 중 틀린 대화 골라라. 응? 1번은 법에서 대집행 방법으로 강제 실현할 수 있도록 돼 있어도 민사소송이란 방법으로 할 수 있느냐? 아니다, 안 된다. 맞네, 그지? 답변 안 된다, 그지? 그다음에 2번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는 공법상의 의무로서 대신할 수 있는 의무여야 된다. 맞나요? 네, 공법상의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할 때 쓸 수 있다. 맞죠? 3번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의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라는 걸 써도 되나요? 된다. 이행강제금도 대신할 수 있는 의무 이행 안 할 때 쓸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건물 철거 명령에 안 따르면 건축법에는 행정위원에게 대집행을 하든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든가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재량으로 주고 있을 권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행강제금하고 대집행을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맞습니다. 4번 이행강제금 내야 될 의무는 일신 전속적인 의무라서 그 의무자 본인한테만 이제 효과가 있는 것이고 이게 상속 승계될 수 없는 의무라고 알고 있죠? 근데 거기에 답변이 뭐야?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는 상속인에게 상속 대상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일신 전속적인 성격의 의무라고 했잖아요. 대상이 안 되니까 상속인이 납부 의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응? 잘못 설명됐죠? 뭐 다 배운 거예요. 다 아는 거.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67번은 야 작년도 21년도 국가지급만 봐도 딱 이 페이지 보니까 66번, 67번, 68번 세 문제 나왔어요. 그렇죠? 실효성 확보수다. 응? 자, 그 다음에 그래서 67번 보니까 어떤 조치하고 그거의 성격 연결 잘못한 거 그러래. 그죠? 그럼 1번을 보면 여러분 이행강제금은 학자들이 또 무슨 말로 부른다 그랬어? 거지 같은 이름, 집행벌이라고 이름 붙인다 그랬지? 진짜 벌 아닌데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집행벌이라고 헷갈리게. 진짜 벌 아니에요. 진짜 벌은 행정형벌, 형벌하고 질서버린 과태료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름을 집행벌이라고 이름을 부른다. 이게 집행벌 이꼬르 이행강제금이에요. 1번 맞고 2번 영업소 폐쇄시키는 조치 뭐라고 봐서? 직접 강제. 응? 맞죠? 영업소 폐쇄시키는 조치는 직접 강제. 3번은 이거 3번 즉시강제 맞나요? 즉시강제는 뭔데? 의무 부과하지 않고 바로 즉시강제 들어가는 건데 여기 보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네요. 상대방한테 원상복구 해놓으라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 안 하니까 강제 들어가죠? 그럼 이거 뭐야? 즉시강제 아니죠. 의무를 먼저 부과했으니까 이거 강제로 하는 건 강제집행이죠. 강제집행 중에 원상복구를 행정위원이 대신하고 들어간 비용을 의무자한테 징수한다면 대집행을 하는 것이고 행정위원이 가서 원상태로 직접 행정기관이 자기 비용 들여서 원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이건 직접 강제고 그런 겁니다. 응? 그래서 어쨌든 즉시강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3번이 답.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잘 그 개념을 정립하고 그 다음에 힌트가 벌써 원상복구 명령 내렸다는 단어가 보이잖아. 의무 부과가 됐다는 뜻이니까 즉시강제하고 안 맞는다. 벌써 이렇게 금방 캐치할 수 있어야죠.
4번 과태료 나왔어. 과태료는 행정벌의 한 종류. 행정벌 중에 행정질서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응? 행정벌인 건 맞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됐고, 그 다음에 68번 즉시강제. 자, 틀린 거라는데 1번 틀렸네요. 즉시강제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결국 두 번째 줄에 항상 영장주의가 적용, 항상 판사의 영장 바꿔야 된다? 그렇게 안 보잖아. 그죠? 네.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사전에 판사로부터 영장 받고 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급박한가 예외를 인정해서 영장 없이 하는 거로 인정하죠. 항상 영장주의 요구된다. X 바로 나와버렸어요. 그죠? 1번이 틀렸고 2번 네. 즉시 강제하고 뒤에 강제 집행하고는 다른 거죠. 그렇죠? 응? 즉시 강제는 의무 부과 없이 바로 하는 거고 뒤에 강제 집행은 의무를 부과해놓고 기다려봤다가 하는 거고 다른 거고 그리고 중간에 있는 직접 강제는 강제 집행의 한 종류죠. 응? 그러니까 즉시 강제는 직접 강제와는 구별되는 거고 직접 강제는 강제 집행의 수단인데 즉시 강제는 강제 집행하고는 다른 거다 이 말하는 거죠. 문제였고 3번은 또 나왔어. 불법 개인물 수거 폐기 조치가 전형적인 즉시강제 예고 영장 없이 해도 된다고 결정난 사례고 4번 즉시강제는 그보다 약한 다른 수단 예를 들면 급박하지 않으면 천천히 국민한테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할 기회를 줬다가 이행 안 하는 경우에 되면 그때 이제 강제 집행 들어가는 거 원칙으로 해야지. 근데 워낙 급박한 예외적 경우에만 의무 부과 없이 바로 강제할 수 있는 게 이제 그런 경우만 허용되고 그 경우도 필요 최소한 정도로 강제력을 행사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 비례원칙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됐고 그 다음에 야 우리 작년도 지방직도 세 문제를 안 했어. 와 실효성 확보 수단을 점점 많이 내네. 보통 한 문제에서 두 문제인데 세 문제씩 내고 있어. 와. 자, 69번 대집행 1번 이제 뭐 나왔잖아. 퇴거할 의무. 그죠? 퇴거할 의무는 대신 나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대집행 대상이 될 수가 없죠. 네. 2번은 2번은 앞행위가 위법이란 이유로 뒤행위도 위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뒤행위에 위법이 있다고 그걸 이유로 앞행위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야 이게? 2번은 어떤 거야? 뒤행위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에서 선행행위, 앞행위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건 이제 하자의 승계 얘기인데 그 문제되는 행위 사이를 보면 앞행위는 예고, 뒤행위는 대집행 비용 납부하라고 의무 부과 납부 명령. 이거 대집행 절차상 행위니까 허용되는 거죠. 따라서 물어봐야 돼. 앞행위에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뒤행위 취소해달라고 주장하는 거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없다라고 나와서 틀렸어요. 할 수 있다 이꼬로 하자의 승계 인정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2번이 틀렸죠? 3번은 어떻게 돼요? 대집행에 이제 행정기관이 대집행하는데 들어간 비용 거뒀단 말이야. 징수했어. 그 비용은 어떻게 돼? 뭐 국가가 대집행했으면 국가기관이 대집행은 국가의 수입으로 들어가고 지방자치단체가 대집행했으면 지방자치 수입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별건 없고. 자 4번 행정기관의 대집행 조치가 위법하다 해서 승복 못하는 상대방은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되고 행정소송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먼저 거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행정심판 먼저 거쳐야 되는 건 아니니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 없어요. 자, 그래서 답이 1번이 2번이 나왔고 그 다음에 70번 이행강제금 또 물어봤어요. 이행강제금 틀린 거 올라라. 1번 이행강제금은 대신할 수 없는 의무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게 아니라 대신할 수 있는 의무, 대체적인 의무에 대해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맞고, 그죠? 2번 익숙하죠? 이미 죽은 사람한테 세금 부과해도 무효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한테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없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고,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이게 다 이제 한 거 또 내고 또 내는 거야, 맨날. 어쨌든 의무 이행 기간이 지나서 이행을 했더라도 늦게 이행했지만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전에 의무를 이행한 이상은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없지요.
따라서 3번. 근데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틀렸지. 그죠? 3번 틀렸고. 그 다음에 4번은 건축법에 보면 건물 철거를 명령 대신할 수 있는 의무 부가복구도 이행 안 하면 행정기관이 대집행을 할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지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 한번 봤어요. 왜 이행강제금을 대신할 수 있는 의무에도 쓰도록 규정한 거, 이거 법이 규정과 잘못된 거다고 싸웠는데 헌법재판소가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의무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거야. 이거 합헌이야. 자, 정답은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71번 행정벌에 대해서도 냈네. 행정벌 틀린 거. 아유, 아까 나왔던 거 또 나왔는데 1번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과태료 부과할 수 없다. 맞고 2번. 자, 2번은 일단 경찰서장이 통고처분이라는 걸 했다 그러죠? 응? 자, 통고처분을 일단 하면 상대방이 이제 납부할 때까지 기다려 봐야 됩니다. 납부 하나는 그 범칙금 부과한 거 상대방 납부할 여부는 상대방의 자유에 맡겨진 거예요. 그러면 처지게 돼. 그 범칙금을 납부할 때까지는 언제까지 납부하라. 그 납부하도록 정한 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이라고 재판에 넘길 수가 없어요. 응? 그 기간이 지나서도 납부기한 지나서 안 내면 이제 재판에 넘기는 거고, 그 납부기한이 지나기 전까지는 재판 청구할 수 없고, 또 검사도 알아서 얘 위반행위 있었네 하고 알아서 법원에다가 소송제, 형사재판 청구하는 걸 공소제기, 기소라고 하는데 그거 할 수 없어요. 응?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통고처분을 한 사람. 경찰서장은 납부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재판 청구할 수 없고 기다려 봐야 되고, 검사도 제가 알아서 기소할 수 없습니다. 공소제기할 수 없어요. 맞고 3번은 맞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 승복 못하겠다. 이의제기. 이의제기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 상실. 여기 이의제기 며칠 내에 해야 되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있어요. 승복 못하면 며칠 내에 이의제기해야 돼? 60일이네. 응? 그 다음에 4번. 신분 없는 자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와이죠? 아유, 지겹잖아 이제. 뭐 낸 거 뱅뱅뱅뱅 돌려가면서 내죠? 응? 그래서 4번이 정답. 그 다음에 72번. 군무원 시험에서 나왔어요. 행정조사 할 때 지켜야 되는 기본 원칙이 이제 쭉 나와야 되는데, 행정조사 기본 원칙 1번 조사 목적 달성에 필요 최소한도로 해라. 응? 또 조사권 남용하면 안 된다. 2번 공동조사해라. 응? 중복조사 안 되게 의무사항으로 돼 있고, 3번이 잘못됐어요. 조사하는 목적은 뭐야? 법 준수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둬야지 위반행위 적발해서 처벌하는 데 중점을 두지 말래요. 응? 따라서 조사는 법령 준수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벌보다는 3번이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정보를 함부로 누설하거나 함부로 막 다른 기관에 제공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법에 허용이 있는 경우를 빼고는. 그래서 문제 없고 3번이 잘못됐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봅시다. 73번은요. 여러 가지를 묶었네요. 실효성 확보수단 전체. 자, 1번을 보면 1번 판례의 뜻은 원래 행정기관이 원래는 이렇게 되지. 상대방한테 철거 명령을, 철거하라는 의무를 먼저 부과하고 그걸 이행을 안 하면 그 다음에 대집행하겠다고 계고장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한 장의 문서에 같이 했어, 행정기관이. 기간은 되게, 의무 이행 기간을 되게 길게 주면서 너 불법 건물 철거해라. 언제까지 잦은 철거 안 하면 강제 철거 들어가겠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조치에 해당하는 거를 한 장의 문서에다가 같이 했어. 같이 해도 된대, 대법원 판례가. 충분히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간만 충분히 준다면 철거 명령과 계고를 하나의 한 장의 문서 속에 같이 조치를 포함해서 해도 적법으로 봅니다. 그래서 계고서라는 한 장의 문서 속에 언제까지 잦은 철거해라 의무를 부과하고 그 기한 내에 잦은 철거를 안 하면 강제 철거하겠다라는 뜻의
그 계고하는 내용의 조치를 같이 했어도 의무를 이행하는 데 충분한 기간을 줬다면, 즉 그랬다면 각각의 철거 명령 내릴 때 필요한 요건, 계고를 할 때 상당한 기간을 주도록 한 요건 다 충족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1번 맞고,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말로 우리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 판례는 철거 명령과 대집행 계고를 결합해서 하나의 조치로 결합해서 할 수 있는 걸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자, 이행강제금의 성격은 뭐죠? 이행강제금은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야? 두 번째 줄에. 좀 다 맞게 써 있으니까 간접적이라는 단어가 죠. 간접적으로 강제 집행하는 수단의 하나로서, 벌하고 다르다. 벌은 과거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형벌이 아니라 목적이 장래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는 강제 수단일 뿐이다. 따라서 이거는 국가가 위반 행위에 대해서 벌 주는 거하고는 다른 거다. 맞는 거죠? 이행강제금. 3번. 아이고, 생략하겠습니다. 세무조사 결정 처분이다. 4번. 근데 잘못됐지. 3번. 세무조사 결정은 국민 측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돼서 처분이다. 그래서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는 게 판결이에요. 반대로 써놨죠? 3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4번은 땅이나 건물 넘겨라. 인도 의무. 대신할 수 없는 의무. 대집행 대상 안 된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공부한 거잖아. 그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거 냅니다. 계속. 내는 거 계속 반복해서 내요. 자, 3번이 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74번 대집행 물어봤습니다. 자, 1번은 이제 뭐에 관한 얘기일까요? 자, 철거 명령이 무효라면, 철거 명령이 무효면 여기에 그 말이 깔려있죠. 적법한 건축물이에요. 적법한 건축물은 철거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적법한 건축물인데 행정기관이 철거 명령을 내렸다면 이 철거 명령은 대상도 아닌 거에 대해서 철거 명령 내린 것에서 위법이며 무효로 봅니다.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은 무효. 그러면 무효라면 상대방에게는 철거해야 될 의무가 생기지도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럼 철거 의무도 없는 자에게 상대방, 너 왜 철거 명령 내렸고 너 철거해야 될 의무인데 왜 철거 안 해? 이러면서 행정위원이 대집행 조치로 철거하겠다, 계고 조치하고 막 후속 조치 들어갔다면 의무도 없는 자에 대해서 강제 조치하는 거라 다 자동으로 자르로 무효예요. 그래서 선행 조치가 무효면 그에 대한 후속 조치 다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1번 맞는 말이에요.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은 무효고 무효인 철거 명령에 안 따른다고 강제 조치하는 거 다 무효다 역시. 1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화시키면 선행위가 무효면 그 무효인 하자는 후행이 다 자동 승계입니다. 이거로 만들어요. 자, 2번. 말만 뒤지게 길어. 한마디로 쭉 눈을 보니까 계고를 여러 번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첫 번째 한 계고만 소송 대상이고 나중에 반복적으로 한 계고는 날짜만 연기해 주는 거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니니까 소송 대상이 된 처분이 아니다. 그걸 길게 써놨어. 그죠? 그러니까 셋째 줄. 뭐 3차로 한 계고 조치가 소송 대상이냐 묻는 거잖아. 아니다.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에이씨 이것도 대집행 방법 쓸 수 있게 돼 있대. 그럼 그 방법만 써야지.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는 없잖아. 그 다음에 4번 대집행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어떻게 돼? 강제 징수 방법을 통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스스로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그 방법을 써야지 법원에다 민사소송 내가지고 받아달라고 하는 거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4번이 잘못됐죠. 그거 안 되는데, 그죠? 자, 그 다음에 뒤에 75번. 여러 가지를 묶어냈습니다. 뭘 묶어냈어요? 뭘 묶어냈어? 이행 강제금, 과태료, 과징금, 가산세 4가지를 다 묶어냈네. 그죠? 자, 1번. 이행강제금 부과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납부를 안 하면 행정기관 강제징수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강제징수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법에 따르면.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법에 따라 징수한다는 얘기는 강제 징수 절차 밟아서 징수한다는 얘기입니다. 1번 맞고요. 2번 여러 번 나왔어요. 어쨌든 첫째 줄에 행정청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있었어. 근데 아직 사용대법이 납부를 안 한 상태야. 근데 법이 바뀌었어. 이제 더 이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로 아닌 걸로 바뀌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근데 2번 지문 순경 시험 문제라서 거지같이 냈습니다. 자, 여러분 보면 밑에 해설을 잘 보세요. 해설을 먼저 보세요. 위반행위가 있고 난 후 법이 바뀌어서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됐다든지 하나, 또 하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는 하도록 돼 있는데 액수가 좀 적게 부과하는 걸로 과태료 액수가 변경이 됐어. 가볍게. 그러면 어떻게 된대? 그러면 변경된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에 따른다 이렇게 돼. 그럼 변경된 법에 따르면 어떻게 돼?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았으면 과태료를 부과 안 하는 거죠. 위반행위는 있었지만 아직 부과하기 전이니까 과태료 부과를 안 하고, 또 뭐야? 액수가 가볍게 됐다면 변경된 법에 따라 과태료 액수를 변경된 액수를 부과해야 되겠죠? 요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셋째 줄 끝에 이번에는 그러니까 지금 읽은 건 아직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입니다.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부과 대상이 아닌 걸로 바뀌었다든지 부과 액수가 가볍게 바뀐 경우라면 바뀐 법에 따라 한다. 근데 세 번째 줄에 보면 또 하나가 있죠. 이번에는 행정청이 위반행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뒤에, 이미 부과한 뒤에 법이 바뀌었는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든지, 그지? 또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하나만 들어갔죠. 그 행위가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될 때는 부과는 해놨지만 걷지를 않는 거지. 징수를 면제하죠. 이 둘을 구별했는데 이 둘을 살짝 섞어놨어요. 그 위에 올라가서 2번 보면 2번의 질문이 첫째 줄에 뭐가 됐어요?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려놓은 상태예요.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았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하면 돼? 그러면 징수를 면제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뭐는 빠져야 돼? 둘째 줄에 끝에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에 법률보다 가볍게 된대. 이게 여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해당하는 거죠. 과태료 부과 전에 부과 액수가 가볍게 되면 부과를 할 때 바뀐 법에 따라 가볍게 된 액수를 부과하도록 하게 되는 거지 면제하는 건 아니죠. 따라서 두 번째 끝에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에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는 면제 사항이 아니에요. 그게 들어가서 틀린 거죠. 2번 지문이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순경시험의 특성상 지랄같이 내는 거예요. 어떻게든 뭔가 꼬질꼬질하게 내는 거야. 국가직 지방에서 이런 지문 안 내죠? 자, 2번 그래서 틀렸고요.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은 좀 어려운데요. 3번 지문의 핵심은 셋째 줄에 소송상 일부 위반 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문장을 해설하면 이렇습니다. 법에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가정해봐요. 법에 뭐뭐 위반 행위를 하면 과징금 얼마 부과하냐? 과징금 100만 원. 또 뭐뭐 위반 행위라면 과징금 200만 원. 여기서 이거 A 위반 행위, B 위반 행위, C 위반 행위라면 과징금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위반 행위별로 얼마 부과하게 돼 있어. 그래서 행정기관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행정청은 이 사람이 세 가지를 다 위반했다. 이래가지고 이 합산해서 얼마 부과했어? 600만 원을 부과했어. 세 가지 위반했으니까 각각의 위반 행위별로 금액 합산해서 600만 원 부과. 그랬더니 소송을 냈어. 상대방이. 홍지액이. 그래서 법원이 심사를 했어. 심사를 했더니 행정기관은 세 가지 다 위반했다고 해서 600만 원을 부과했는데 60만 원이 됐구나. 600만 원 부과했는데
법원이 심사하더니 야, 이 비위반 행위는 위반한 걸로 볼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비위반 행위는 인정을 안 했어요. 소송에서 법원은 위반은 인정 안 했어요. 응? 그리고 두 가지, A와 C는 위반한 거 맞다 이렇게 인정했어. 그러면 이제 법원이 볼 때 비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으로 인정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행정위원회 총 600만 원 부과한 것 중에 비위반 행위했다고 부과한 200만 원 이거는 빼야 된다는 거야.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법원은 그 200만 원까지 포함해서 총 600만 원을 부과한 건 위법이다 해가지고 요 200만 원 부과한 부분은 그것만 위법이라고 일부 취소하는 판결을 할 수 있어요. 응? 그런데 이거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이렇게 각각의 위반 행위별로 얼마가 이렇게 딱 자료가 있는 경우야. 응? 이런 경우는 이거 비위반 행위는 인정이 안 돼요. 그럼 얼마인지가 딱 200만 원은 부과하면 안 된다는 게 딱 자료가 있단 말이야. 그럴 때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부과한 건 위법이다. 그래서 일부만 취소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각각의 위반 행위별로 얼마 이게 자료가 없으면 그냥 법원도 그 뭐에 대해서는 얼마 부과했어야 된다고 법원이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부 취소하고 다시 하라고 해야 돼. 그런데 결정적인 하나가 그 셋째 줄에 일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각각의 위반 행위별로 얼마 이게 다 이제 자료가 있단 말이야. 과태료 과징금액 산정할 자료가 있어. 그러면 각각의 A와 C만 위반했으면 400만 원만 부과해야 맞는 건데 위반하자는 B까지 위반했다고 200만 원을 또 더 얹어서 부과한 그 200만 원 부분은 위법이다. 그 부분만 일부하면 취소 판결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그 일부 위반 행위에 대해서 일반 행위에 대한 과징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법원은 그 일부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분만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은 그 부분만 위법이 있다고 일부 취소. 요 끝말이 일부분만 판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 문장이고 4번은 익숙한 문장이죠. 가산세. 가산세는 세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행정상의 제재로서 부과하는 것이고 별도의 세금을 또 물리는 겁니다. 일종의 제재의 의미로. 근데 이거는 벌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고의 과실 안 따지고 부과할 수 있는데 다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한해서는 부과할 수 없다. 아까도 나왔었죠. 그래서 뭐 법을 몰랐다든지 착오가 있었다느니 이런 거는 정당한 사유가 안 된다고 아까 나왔었고 그래서 맞습니다. 정답 그래서 2번이 됐습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76번부터 해서 거기는 또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 진행을 합시다.